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강 15번째 시간이자 천인나빌 사상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천인나빌 사상의 구체적 예시 중에 하나로 천인나빌 상응표에 대해서 해봤어요. 요거는 한자를 요런 이상한 한자들 있잖아요. 요런 거를 조금 잘 외우고 이해를 하시면서 하면 이게 조금 뭐랄까 1대1 대응이 좀 쉽다고 했죠. 이런 경우도 대표적인 약간 뭔가 이해를 해야 대응이 좀 쉽게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한자들을 다 써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대응시켜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겹치는 건 겹치는 대로 외워두시고,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약간씩 대응되는 게 다른 것들. 이 음양 같은 경우도 좀 다르죠. 사시 같은 경우도 뭐 사시맥 이런 게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도 조금 간단히 할 건데, 천인나빌의 이제 구체적 예시의 두 번째 예시를 볼 건데, 자, 이거를 볼 거예요. 소문 오은행대론에 제시된 어떤 운기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러한 운기가 인체에 아로새겨지는, 그 변화가 아로새겨지는 그 과정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운기의 태과 불급에 따른 땅의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요러한 운기에 의해서 요러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뭐 2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어떤 골고루 변화가 생기겠죠.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운기가 어떤 식으로 인체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천인합일이 이루어진다. 즉 천인합일에 이것도 근거가 된다. 구체적 예시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첫 파트는 조금 좀 신기한 문장이 나와요. 볼게요. 내용적으로 조금 뭐랄까, 그 당시 우주를 날아가서 우주선으로 지구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했던 생각치고는 대단합니다. 보세요. 황제가 갑자기 물어보죠. 우리 똘똘한 황제분이. 땅은 그냥 아래에 위치한 거 아니냐. 즉, 이 말을 더 자세히 풀어보면, 땅보다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땅이 그냥 최하 아니냐. 대충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식 가능한 그런 수준이죠. 우리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고등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기백이란 천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기백이, 땅은 그냥 사람의 아래일 뿐이다. 사실은 극히 텅 빈 곳에 떠서 존재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그래서 기백이 말하기를, 땅은 그냥 사람의 아래 존재할 뿐이지 극도로 허한 어떤 텅 빈 공간 속에 둥둥 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황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황제가 또 벙져서 물어보겠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백이 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대기라는 것이 땅을 받쳐서 들고 있는 거래. 대단하죠? 이 발상이. 대기가 그것을 들어서 받쳐서 올리고 있다. 자, 이제 어떤 풍화서습조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대기의 구성 성분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이 땅이라는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존재들을 6등분 한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대기 중에 조는 당연히 건조하게 만들겠죠. 그죠? 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건조하게 만드는 거고, 선은 뭡니까? 무언가를 그래서 김이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열을 가하긴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화랑 또 비교가 됩니다. 비교를 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증은 증발하다 수증기할 때 증입니다. 그래서 쪄서 뭔가 수증기를 만드는 거야. 어떤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거지. 상을.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풍은 뭡니까? 예상대로 운동성을 증가시키지. 그래서 풍은
운동성을 증가시키고, 습은 뭡니까? 촉촉하게 적셔주겠죠. 수분이니까. 그래서 습은 자윤해준다. 그 다음에 한은 뭡니까? 딱딱하게 뭔가 얼어붙게 만들죠. 딱딱하게 굳히고. 자, 여기서 화가 나옵니다. 화는 온하게 한다. 화는 따뜻하게 데워주는 성질이 있다. 즉, 이 대기, 땅을 받쳐들고 있는 대기를 약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일단 설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아니, 서도 사실 건조하게 만들지만 이것도 결국은 따뜻하게 해서 건조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둘은 약간 뭐랄까, 인체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군화상화 개념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체에서는 이 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조가 아니고 서하고 화를 비교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그래서 서는 굳이 생리적으로 따지면 군화 쪽이라고 보면 되고, 화는 상화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차이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자꾸 오타가 나네. 요거는 약간 뭐랄까, 물리적인 상태적 변화를 유발합니다. 물리적인 상의 변화. 조금 느낌 오세요? 이런 거지.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리퀴드에서 가스로. 근데 이게 전부 다 어쨌든 물의 경우에는, 다 분자의 경우는 H2O거든요. 어떤 근본적인 물질의 성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냥 상태만 변하는 거지. 물리적인 상태만. 얘네들 간의 결합 관계가 약간, 분자들 간의 결합이 약해지거나 강해지면서 뭐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군화는 약간 그런 어떤 뭐랄까, 가역적인 변화? 그 정도 느낌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화는 뭡니까? 이 상화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고기를 불로 구우면 어떻게 돼요? 비가역적으로 맛있는 상태가 되죠. 맛있지만 비가역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힘들고, 그래서 화상 치료가 어때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이미 비가역적인 변화가 가해져 버렸거든.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간 굳이 따지면 얘는 물리적인 상변화, 얘는 화학적인 변화, 뭔가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사실 화학적 변화도 비가역적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얘에 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쪄서 김이 오르게 만들었다고 한 이유가 어떤 요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한 거지, 사실 얘도 따뜻하게 해주긴 하죠. 근데 화는 따뜻하게 하면서 결국 이거를 극단으로 끌고 가서 뭔가 이런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지. 이거 생리상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은. 조금 느낌 오시죠? 서와 화 차이.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대기 중에 떠 있는, 자신들이 그렇게 감싸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떤 품과 하는 뭐 했어요? 얘는 운동성을 부여해주고, 얘는 어떤 고정성, 유형성을 보장해 주거든. 단단하게 붙이니까 무형성보다 유형성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얘는 운동성과 물질성이 강한 현상들이 출현하는, 어디서 출현합니까? 땅 근처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출현하죠. 뭔가 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좀 많이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애들.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풍한 같은 경우는 땅의 아래쪽에서 뭔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설명하네요. 그리고 조열은 뭡니까? 여기서 열은 뭐겠어요? 화가 아니고 서인가요? 서.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건조하게 만들고 뭔가 쪄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수증기로 뭐 이렇게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응집성이 약한 현상들이 출현한 어디예요? 위, 상부. 그래서 조열 같은 경우는 위에 작용합니다. 땅에서도 위쪽. 뭔가 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 되겠죠. 응집성이 약간 무형성이 강한 애들이 주로 출현하는 곳. 하늘 쪽이죠, 약간 얘는. 그리고 습은 뭡니까? 이 사이에서 약간 뭐랄까,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이를 약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아시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하늘로 가고 그게 다시 비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계속 뭔가 상호 교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습 자체가 어떤 그런 성질도 있죠. 뭔가 조금 답답하게 딱 가운데서 뭉쳐있는 느낌. 그래서 우리 그 뭐 있잖아요. 그 뭐냐. 입법방위에서도 중국 가운데 땅을 뭐에 배속을 시켰죠? 육기 중에 습에 배속시켰잖아. 요것도 가운데 땅이고 요것도 굳이 상중하로 나누면 가운데에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지. 습은. 뭔가 지금 순환이 안 되는 곳이거든, 가운데는. 위아래로 딱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가운데야.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남았습니까? 얘는 가운데 정형고 화가 남았죠? 화 하나. 화는 그냥 이들 사이를 계속 운행하는 거야. 즉 화는 모든 곳에서 운행을 합니다. 화는 이들 사이를 운행하고 뭔가 허한 틈을 타서 특유의 이런 화, 즉 요거 있죠. 뭔가 화학적인 변화와 가까운 그런 변화를 유발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화생해내는 작용을 하는 거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야. 군화와 상화에. 서 같은 경우는 뭔가를 완전히 새로운 거를 창조를 하진 못하는데 얘는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시겠습니까? 조금 여긴 이해 가시죠? 요 상중하 그리고 가운데를 운행한다는 그 느낌. 그래서 허한 거를 타서 뭔가를 화생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화다. 그럼 이제 당연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조한 기운이 퇴거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라붙겠지. 땅이 마르고 서가 퇴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승은 퇴거한다고 보시면 돼. 이 기운이 강할 때. 그럼 땅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겠죠? 열이 생기겠죠? 그리고 풍이 승하면 땅이 좀 동적 성향이 강해지지. 땅이 흔들리겠죠? 뭐 다 대응이 되시죠, 쉽게. 습이 승하면 땅이 어떻게 된대? 이거 뭡니까, 이거? 지능리예요, 지능리.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진흙, 리. 그 쉬운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뭐, 진흙탕에서 개싸움 한다. 한 사자성어 뭡니까? 이전 두고 여기입니다. 진흙탕에서 개끼리 싸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한은 어떻게 합니까? 뭐 땅을 좀 얼어붙어서 쩍쩍 갈라지게 만들겠죠. 쩍쩍 갈라지고 아까 이 습은 어떻게 돼? 땅을 진흙처럼 눅눅해지게 만들고 약간 둘이 반대되죠. 그리고 화가 퇴거하면 어떻게 돼? 땅이 좀 단단하게 화가 퇴거하면 땅이 단단하게 굳게 되는 거지. 이거는 뭔가 얘네들은 그냥 서는 그냥 땅을 뜨겁게 할 뿐이지 땅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성향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겠죠. 당연히. 요 군화적 성질에 비교해보면. 요 한 역시 그냥 얼어붙어서 쩍쩍 갈라지는 어떤 물리적 변화일 뿐이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땅이 단단하게 굳는다. 이거는 약간 그런 변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땅속 깊은 곳에서 뭔가 고압을 받으면은 뭐 탄소 덩어리들이 뭐가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는. 뭔가 서로 완전히 화학적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게 생겨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땅이 단단하게 굳게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요 밑에쯤 내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요 내용보다는 요쪽 있잖아요. 풍한서습조화의 특징. 이 6기의 어떤 유발 능력의 특징. 6가지 특징과 그 중에 특히 헷갈릴 수 있는 서와 화의 특징 차이. 얘네 둘 차이. 이 둘을 비교해서 보는 게 여기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운기는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유발하겠죠. 당연히 운기가 퇴거할 때고 불급하면 역으로 가겠죠. 조가 불급하면 어떻게 돼? 땅이 좀 덜 마르겠지.
서가 불급하면 땅이 좀 식어버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좀 요 발상이 조금 뭐랄까 대단하지 않아요? 땅이 그냥 아래 그냥 딱 짱박혀 있는 게 아니고 뭔가에 떠 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떤 기운들이 계속 운행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이 관점이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기백은 좀 천재적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요거까지만 할게요. 간단히. 보시면은 이런 운기적 변화가 천지인에 좀 고루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데 이거는 약간 순서대로 볼게요. 그러니까 운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육기라는 어떤 풍화사습조화라는 구체적인 어떤 현상, 구체적인 강력한 변화 현상으로 발현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운기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모태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뭐가 생기는 거야. 육기라는 보다 하위적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얘가 뭐 하는 거야. 얘가 나중에 어떤 하늘이나 요런데 사람 같은데 계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운기 자체는 뭔가 하늘에 작용하면 현이 된대, 현. 이거 거물현인데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뭔가 현묘한 거야. 아, 뭔가 좀 신령스러운, 신비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신령스러운 이런 걸로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이죠. 물질을 떠나서 물질 자체 뭐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어떤 중심축을 조금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하여금 동적 조화, 이 존재로 하여금 동적 조화를 유발해서 이거를 유지시키는. 그래서 이 현이라는 거는 어떤 현묘한 근원적 변화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 신이죠. 신을 생하는. 그래서 이 신은 밑에 나옵니다. 요 오행귀류표에 나오는데 이 신은 결국 어떤 신이냐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운기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하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어떤 신을 만들어내. 하늘에서 어떤 변화를 천지간에 존재하는 만물들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지. 얘가 하늘에 작용해서. 근데 이 신은 크게 보면 6가지 독자적인 변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뭐야? 풍, 한, 서, 습, 조, 화. 6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기가 하늘에 작용해서 일단은 바람이라는 어떤 변화 현상이라는 그런 어떤 동적 조화 상태를 만들어내는 신도 만들고, 한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는 신도 만들고, 뭐 이렇게 6가지, 쉽게 말하면 6가지 종류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지. 뭐 인격신은 아닙니다. 여기서 당연히 중심을 부여하는 그 동적 조화의 중심을 부여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종류의 신을 운기가 하늘에 작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생긴다? 육기가 생긴다. 그래서 이 신은 결국 풍화서습 조화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이거 나중에 오행귀류표에서 또 다룹니다. 그래서 하늘에 작용하면 이렇게 되고 운기가. 그럼 사람에 작용하면 뭐가 됩니까? 도가 됩니다. 도. 조화로운 생명의 원리인 도가 되어, 도는 결국 뭔가 사람이 그거잖아요. 도를 깨우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지와 같은 정신적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요런 거에 극단까지 이룰 수 있지. 그래서 도는 지를 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매치를 해서 외우세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지. 계산은 요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럼 마지막 뭐 남았습니까? 땅이 나왔죠. 땅에 작용하면 뭐래? 얘는 구체적으로 오행을 생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미를 지닌 음식으로 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까 하늘과 유사한데 다시 설명을 하면 운기는 뭐래?
하늘에 작용하면 뭘 만들어내냐? 여섯 종류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지. 땅에 작용하면 다섯 가지 종류의 행, 오행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육기가 나온다. 여기서 뭐가 나와? 오미가 나온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육기와 오미는 결국 어떻게 돼요? 육기와 오미는 삼라만상, 천지간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얘가 삼라만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천지간에 존재하는. 그래서 그 오행 육기, 오미 육기를 만들어낸 궁극적인 어떤 거대한 근원적 변화는 운기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육기로 반영되기 전 단계의 변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운기가 하늘의 작용에 생성된 신이 2차적으로 화생한 육기의 작용으로 결국 귀결이 되는 거야. 육기. 결국 땅에서 오행, 오미를 만들어내지만 이 육기라는 게 사실 가장 거대한 변화를 유발하거든요. 계절적, 기후적 변화가 없으면 이런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게 생성이 잘 안 되겠죠. 하루만 조금만 감으로도 막 다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가장 거대한 어떤 작용은 육기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난해한 문장이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모종의 어떤 근원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운기라는 게 있고 얘가 천지간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다룬 천지합일 상표에 의해서 천지합일의 구체적인 예시, 천인합일의 구체적인 예시, 즉 천지의 변화가 어떤 인간의 아로 새겨지는, 인체의 아로 새겨지는 그런 예시를 한 번 더 봤고 그 중에 오늘 다룬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도 다룰 거지만 요거 군화와 상화, 서와 화의 어떤 변화상의 차이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운기가 뭐 신을 만들어내고 신이 다시 육기를 만들어내고 얘네가 오행과 오미로 연결되는 과정들 이겁니다. 운기가 어떤 신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육기를 만들어내지 오기를 만들어내고 얘네가 어떤 오행과 연결되면서 오미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들 있잖아요. 오미가 오장을 만들어내고 오체를 만들어내고 다시 관련된 상생관계의 오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 또 기타 요렇게 이게 사실 오행에 배속시키는 거예요. 거대한 모든 현상들을 오행으로 배송시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요 오행 귀류표에 대해서 할 건데 요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천인합일 상표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천인합일 상표가 어떤 도식적인 느낌이 강했지만 요거는 상당히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